여러분들 혹시 지난달에 있었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충격적인 당시 사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당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고요. 치가 떨리는 장면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31일 오전에요. 60대 남성이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었죠. 그 안에 있던 CCTV에 찍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통을 열더니 인화물질을 지하철 바닥에 마구 뿌립니다. 어머나.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어머. 바닥이 미끄러운 탓에 몇몇 승객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재빨리 일어나서 몸을 피하자 그 순간 지하철에는 어머나.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고요. 검은 연기도 차오르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모두 옆칸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옆칸에 있던 승객들도 불길을 피해서 급히 대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승객들끼리 뒤엉키고 연기까지 퍼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열차 안.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피하다가 결국 마지막 막다른 칸에 몰리게 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열차는 지하철은 하재근 평론가님 기관사분은 저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아채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열차는 당시에 이 운행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차 문이 열지도 못하고 저 승객분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약에 기관사가 저 상황을 늦게 알아서 큰일 날 뻔한 거죠. 다행히 천만다행히 일찍 알긴 했는데 어쨌든 저 순간에 승객들은 정말 크게 놀랐을 것이고 네.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인화물질 뿌려지자마자 깜짝 놀라서 막 피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화면 중에 한 여성이 저렇게 넘어지면서 신발이 벗겨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 저 넘어진 여성은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넘어지고 나서 신발을 포기한 채 황급히 피신했는데 저렇게 피신하고 나서 몇 초 만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네. 저 와중에 막 승객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네. 휴대전화 같은 거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네. 급하게 피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기관사가 만약에 상황을 늦게 알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찍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승객들이 바로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한테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비상 개폐 장치로 문을 바로 또 연 거예요. 네. 그거 바로 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바로 열고 다른 승객들이 그 탈출하게다 도운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약자는 업어서 막 대피시켜 드리기도 하고 세상에. 그다음에 또 승객들이 다시 이 대피하는 와중에도 객실로 저 객차로 돌아와서 소화기로 또 잠불을 끄고 네. 대단히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아하. 그 덕분에 사건이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한 모범 시민들이 누구였느냐? 네. 바로 저 지하철로 출퇴근 중이던 현직 경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앞서 최초의 저 방화범이 그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바로 몇 발자국 뒤에는 그 대피하던 승객, 남성 승객이 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뻔히 넘어진 상황인데 그 순간에 불을 붙였어요. 정말 몇 초 차이로 그 남성 승객분 크게 진짜 생명에도 진짜 큰 위협을 받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삽시간에 검은 유독가스가 전동차 다른 칸으로 삽시간에 번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진짜 하마터면 진짜 지금이야 시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그나마 조금은 진정된 상태로 얘기하지만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어요. 진짜. 당연하죠. 저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피해가 있었으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불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검은 연기가 전 칸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저러면 네. 호흡기가 곤란이 와서 피하지도 못해요. 이제 나중에는. 세상에.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네네. 이 사람 이유를 봐도 너무 화가 나요. 뭔가요? 60대 남성인데 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에 패소한 거하고 이 일반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한테 왜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자기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잖아. 개인적인 수용 소송 그러니까요.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가능성이 우려해서 범행 실행을 고민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사건 당일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하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관심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피해자로 삼고 벌모로 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보통 지하철은 열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 10칸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경찰 조사를 보니까 당시에 저기 5호선에 타고 있던 저 지하철에는 40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계셨어요. 정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어요. 이 인면수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네. 해상 청구 거론되는데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에게 하시면서 없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입장 나오셨다고 숨기시려 하시면 아니요.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물론 네, 썼다는데.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네, 맞아요. 저 인간 분노가 여러분들 지금 분노 느끼신 게 그 제재면 거 저도 공감할 거예요. 할 말 없냐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반성하긴 합니까 지금? 범행 직후의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혼선을 탄 틈을 타서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경찰이 매세운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손 부분에 그름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용의자다라고 특정을 했고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이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이 60대 남성에게요. 과거에 현주 건조물 방아죄 이외에도 살인 미수죄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무려 160명이 특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400명이 넘었습니다. 481명으로 특정됐지만 이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특정된 160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나물질을 뿌리자 미끄러지잖아요. 네. 미끄러진 임산부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거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저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에 혹여라도 불이 번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 아니라고 검찰이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대규모 인원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그리고 우리 양형 기준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탄 열차에 이렇게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는 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저거 사람이야? 그리고 보통은 진짜 더 심하게는 뒤에 사람 다음에 뭘 붙이잖아요.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최진영 변호사님. 근데 이번 범죄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일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도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이런 그 살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주 높은 처벌이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가지나 돼요? 첫 번째, 이게 인화물질을 사러 갈 때 보통 요즘 누가 현금으로 삽니까? 그런데 이 인화물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취득한 인화물질을 가지고 네. 이 범행이 있기 전날 이 범행이 있었던 여의도뿐만 아니고 이 강남 회원역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강남역을 비롯해서 그 인화물질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것이 CCTV 증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던 것이죠. 지금 저런 장면이군요. 세상에. 그렇죠. 요즘 뭐 어디 가도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변 정리까지도 했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이없는 범행으로 가기 전에 본인의 금융자료,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이나 보험을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가족들한테 다 보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걸로 해서 나는 다 끝낸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런 그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어떤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결국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네도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정 원점을 방화뿐만 아니고 살인 미수까지 이 검찰에서 적용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범행 장소로 물색했던 곳을 보세요. 회원역도 있고요. 남대문 시장 회원역도 있고 강남역도 있어요. 그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곳이요.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는데요. 이 몹쓸 인간의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